일기를 쓰는 습관은 대학생 때부터 있었습니다. 그때는 연애 이야기, 친구들과의 다툼 같은 것들이 주제였죠. 하지만 요즘 내 일기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. 숨이 자주 차고 아침에 눈뜨기가 무겁고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 말입니다. 40 중반이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출근길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이 찾아왔죠. 그제서야 나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 종이 한 장이 내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계선을 넘었고 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였어요. 의사 선생님은 운동과 식이 조절이란 너무도 익숙한 처방을 내렸죠. 다이어트라면 10번도 넘게 실패했던 나에게 똑같은 말을 듣는 기분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요가 동호회 친구가 어떤 강연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.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박용우 교수님의 4주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. 또 다이어트라니 솔직히 지겨웠죠. 하지만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. 박 교수님은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.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. 몸이 말하는 언어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. 이 말이 내 귀에 꽂혔죠. 몸의 언어라. 그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. 박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. 비만은 그저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.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.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 순간 나는 왜 그동안의 다이어트가 모두 실패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.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 교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. 4주만 시간을 주세요. 체중계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. 그날 밤 나는 4주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. 첫 주차는 가장 도전적이었어요. 세 끼 모두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전환기였거든요. 처음엔 화가 났죠. 하루 종일 배고픔과 싸워야 한다니. 정말 괴로웠습니다. 그런데 신기한 건 셋째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가벼워졌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. 밤잠도 깊어졌어요. 10년 넘게 시달렸던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었죠. 박 교수님은 14시간 공복과 7시간 수면을 강조하셨어요.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 9시에 첫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죠. 처음엔 힘들었지만 공복은 내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. 첫 주가 끝날 무렵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3kg이 빠져 있었어요.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. 눈빛이 맑아졌어요. 체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죠. 두 번째 주부터는 점심에 일반식을 먹게 됐어요. 쉐이크만 마시다가 실제 음식을 씹는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. 하지만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바로 24시간 단식이었어요. 박 교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동안 물과 차만 마시세요 라고 권하셨어요.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. 처음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죠. 그래서 18시간 단식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. 단식 중간에 느껴지는 배고픔이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. 특히 16시간을 넘기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. 처음으로 단식의 매력을 느꼈죠. 단식 후 첫 식사를 할 때는 무엇이든 맛있었어요. 평소 그냥 지나쳤던 음식의 향과 맛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. 내 미각이 돌아온 기분이었죠. 그리고 깨달았어요. 내가 얼마나 음식의 참맛을 놓치고 살았는지를.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녁에도 일반식을 먹게 됐어요. 물론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요. 그리고 단식도 24시간짜리로 2번 도전했죠.
박 교수님은 절대 연속으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. 이 시기에 두 번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. 어느 날 아침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에 설탕을 넣었는데 너무 달아서 마실 수 없었어요. 내 미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단 음식이 더 이상 끌리지 않았습니다. 운동도 조금씩 늘렸어요.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로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올렸죠. 숨이 차던 계단도 이제는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간식은 고구마나 견과류로 대체했어요. 신기하게도 고구마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.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체중은 총 7kg이 줄었어요.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진짜 배고픔과 그냥 먹고 싶은 욕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. 몸이 말하는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. 4주차에 들어서자 박 교수님은 개인별 맞춤 조절을 시작하셨어요. 체성분 검사를 통해 근육량과 지방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식단과 단식 패턴을 조정했죠. 어떤 사람은 주 3회까지 단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2회가 적당했습니다.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약물 복용량이었어요. 콜레스테롤 약을 줄이게 됐거든요.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.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.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어요. 그런데 세 번째 반전은 더 놀라웠어요.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. 너 요새 연애해?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. 사실 저는 체중 감량보다 피부 변화에 더 놀랐어요. 거울 속 제 모습이 몇 년은 젊어 보였거든요. 혈액 검사 결과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크게 낮아졌어요. 박 교수님은 이건 체중 감량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찾은 증거라고 말씀하셨죠. 그제서야 진짜 이해했어요. 다이어트는 숫자가 아니라 몸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거예요. 4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됐어요.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. 몸이 건강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. 지금은 주 1회 24시간 단식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평일에는 16시간 공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. 주말에는 조금 여유롭게 먹지만 이상하게도 과식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줄었어요.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된 거죠. 네 번째 반전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였어요. 이제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 대신 음식의 질에 집중해요.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, 인스턴트보다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죠. 그리고 건강한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체중이 약간 늘면 운동량을 조금 늘리고 단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갑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.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.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움입니다. 프로그램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총 12kg의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변화들이 생겼어요. 약을 거의 끊게 된 것,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,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이해하게 된 것. 박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. 1년에 단 한 달 당신의 몸에게 집중하세요.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은 몸이 당신을 잘 돌봐줄 겁니다.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. 마지막 반전은 제 인생 전체의 변화였어요.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, 일과 휴식의 균형까지 바뀌었습니다. 무엇보다 제 몸에 대한 존중감이 생겼어요. 몸이 아프기 전에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게 됐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. 다이어트는 결국 숫자가 아니었습니다.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여정이었어요.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됐죠. 좋은 음식은 잘 먹어야 합니다. 몸이 스스로 적절한 양을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, 그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. 좋은 음식은 잘 먹어야 합니다. 몸이 스스로 적절한 양을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.
그게 진짜 건강 다이어트죠. 박용우 교수님,